네, 오늘은 스몰캡 리포트를 토대로 앞으로 시장에서 큰 그림이 그려지는 장기 성장주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발간된 KTB 스몰캡 보고서의 평균 수익률이 30%를 넘어서는데 오늘 이제 그 팀에서 스몰캡 팀장을 맡고 있는 김재훈 애널리스트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리포트를 낸 내용을 기반으로 오늘 스몰캡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먼저 지난 2월 15일에 LNK 바이오를 이제 리포트로 발간을 하셨던데 지난해 실적의 대폭 개선이 됐더라고요. 실적과 함께 어떤 모멘텀을 봐야 하는 상반기일까요? 네. 우선 실적도 잘 나왔지만 네. 모멘텀이 살아있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해 실적을 보시면은 별도 기준으로 이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유가 LNK 바이오의 이제 주력 사업 자체가 척추 디스크를 대체하는 인공 디스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거는 케이지라고 부르는 제품이고 이 케이지라는 제품이 사실 미국 척추 시장에서 굉장히 좀 비싸게 팔리는 품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국내와는 다르게 미국 시장은 거의 한 15조에서 한 20조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근데 LNK 바이오가 작년 12월 17일 날 이 글로벌 업체와 이 OEM에 대한 공급 계약 MOU를 체결을 했고요. 네. 제가 올해 좀 모멘텀이 좀 강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지난 12월 17일 날 계약한 MOU가 올해 좀 본계약을 좀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 계약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제품 3개에 대해서 계약을 했는데 제품 하나당 라이센스 피만 500억이에요. 그러면 제품 3개라고 치면 라이센스 피 현금으로 바로 들어오는 라이센스 피만 1,500억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제품 하나가 OEM으로 공급이 되게 되면은 제품 하나당 매출이 한 1,000억 정도 반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마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보시면은 45억 원에 한 15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거의 40%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이 제품이 판매 단가가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공급 단가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생산 원가가 대략 한 16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GP 마진으로 봤을 때 90% 이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라고 보면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제품 하나당 1,000억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뭐 600억 정도의 영업이익도 가능한 수치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회사가 지금 시총이 5천억 정도라고 보면은 제품 하나만 들어가서 600억 이익이 난다라고 보면 사실 PR을 몇 배를 줄 수 있냐 이 문제로 이제 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업사이드는 좀 굉장히 저는 커 보이고 그리고 중요한 점은 제품 3개에 대해서 MOU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제품 3개라고 하면은 제품 하나당 1,000억이니 총 3,000억 매출에 거의 2,000억 정도의 이제 영업이익까지도 볼 수 있는 굉장히 좀 상방이 열려 있는 회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MOU 계약 외에 2월 달에 일본의 교세라와도 다른 제품에 대해서 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계속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제품이 총 10개 정도의 라인업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10개 정도 라인업에서 지금 4개 제품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6개 제품에 대해서도 추가 계약이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과거에 이제 메디톡스가 뭐 10,000원에서 한 4만 원 정도 이미 왜냐면 LNK가 이미 올랐기 때문에 메디톡스가 과거에 10,000원에서 한 4만 원 정도 올랐을 때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그 뒤로 뭐 메디톡스 잘 갔으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LNK 바이오 제가 뭐 작년 8월부터 계속 자료 쓰고 좀 탑픽으로 보고 있는데 여전히 상방 열려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최근에 좀 주가는 쉬어가는 구간이지만 충분히 2차 랠리가 나올 수 있는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2월 15일에 리포트 나온 LNK 바이오 먼저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2월 16일에 리포트 나온 종목입니다. 이 리포트가 나온 이후로 다날이라는 종목이 뭐 쿠팡, 비트코인 관련된 결제 이슈로 또 시장 안에서 핫하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주가 급등 이후에 좀 쉬어가는 구간인데 쿠팡의 성장과 암호화폐 결제 활성화에 따른 다날의 수혜 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쿠팡이랑 암호화폐 두 가지 굉장히 좀 핫한 테마가 그 같이 껴있죠. 복합적으로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최근에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네. 저는 여전히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 쿠팡 내에서 휴대폰 피지 부분에서 지금 MS 그 마켓쉐어가 1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쿠팡의 매출이 늘어난다고 다들 보시면서 쿠팡이 IPO에 성공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다날의 매출도 늘어나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일 거고요. 그렇게 보면은 쿠팡의 매출이 느는 거에 직접적인 수혜를 다날이 바로 받아온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포인트로 보는 게 이제 암호화폐 쪽인데
그냥 재밌는 게 다나리 페이코인이라는 자체 발행된 암호화폐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페이코인이 실제로 국내에서 그 100만 명의 사용자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6만 개의 가맹점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 암호화폐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최근에 주가가 급등을 한 이유는 이 페이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페이 프로토콜이라는 결제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에서 비트코인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하반기쯤 오픈을 하겠다라고 회사에서 밝히면서 주가가 그냥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파급력이 큰 게 그 비트코인이라는 건 사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페이코인보다 훨씬 규모가 큰 코인이잖아요. 네. 이 암호화폐를 실제로 가맹점에서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다날의 이 페이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날은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냐고 하면은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 결제 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아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과연 몇 프로로 받을지 아직 뭐 정해지진 않았겠지만 비슷한 수준의 퍼센테이지로 수수료를 받는다라고 계산을 해보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리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미 가맹점을 깔아놓은 상황에서 국내에서 비트코인을 실제 화폐처럼 뭐 선불 카드가 아니라 실제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다날이 지금 유인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봐야 되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전히 뭐 긍정적인 관점은 유효할까요? 네, 다날? 맞습니다. 주가 올랐지만 어쨌든 뭐 단기로 올랐고 네. 그다음 조정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수준이면은 충분히 향후 모멘텀 또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2월 16일에 리포트가 나온 다날이었습니다. 다음은 2월 19일에 리포트가 발간이 된 CSA 코스믹입니다.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관리 종목 탈피 가능성이 또 예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올해 어떤 성장 기대해 볼 수 네. 있을까요? 사실 이 회사가 작년에 좀 힘들었었습니다. 네. 뭐 재작년, 작년 거래 정지가 되어 있었었고요. 거래 정지가 풀리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서 지금 좀 바닥에 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반면에 주가는 거래 정지가 되고 빠졌지만 오히려 사업은 더 잘 되고 있어요. 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듯이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고요. 네. 흑자전에 성공했고 올해는 실적 성장이 보입니다. 저는 대략 한 영업이 한 70억 원 이상 정도는 올해 가능할 것 같고요. 작년에 힘들었는데 올해 뭘로 그러면 턴어라운드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네. 회사가 사업적으로 힘들진 않았었어요. 주가가 네. 거래 정지 좀 회계적인 이슈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되면서 주가가 힘들었었던 거지 회사 자체 사업 자체는 굉장히 계속 그렇군요. 우상향을 했던 그림이기 때문에 네. 지금 저는 회사 실적과 주가가 좀 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보면은 어쨌든 주가라는 거는 회사 실적과 연관된 함수로 움직이잖아요. 그런 거를 감안해 보면 충분히 거래 정지 전 주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있는 회사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 회사가 그 조성아 코스메틱으로 이제 커진 회사인데 네. 조성아 대표가 최근에 이커머스 쪽으로 좀 시장을 넓혀가면서 이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11월 달 10일번가에서 이런 이커머스를 진행을 했을 때 일매출이 거의 2억 한 6천 정도 발생을 했었어요. 근데 이것을 올해 연중 내내 좀 진행을 하겠다, 마케팅을 하겠다라는 거를 보면은 저는 작년보다 올해 실적 성장은 훨씬 커 보이고, 반면에 주가는 그대로 바닥을 기고 있고, 그래서 CSA 코스믹은 좀 바닥에서 주워서 좀 먹을 수 있는 종목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올 한 해 또 장기적으로 볼만한 네. 중소형 주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2월에 주로 리포트를 통해서 내놓은 종목들 먼저 살펴봤고, 최근에 이제 어떤 중점을 두고 또 중소형 스몰캡 내에서 좀 종목을 찾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사실 네. 최근에 금리 상승 이슈 때문에 중소형 성장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이 좀 많이 네. 펼쳐졌었습니다. 이제 시컬리컬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저는 아직 중소형 시장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포인트가 되는 점은 5월달 공매도 재개가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공매도 자체가 대형주 위주로, 그러니까 코스피 200, 코스타 150으로 공매도를 시작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보면 저는 사실 정부가 사야 될 종목 말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150 그 코스피 200, 코스닥 그 150 외의 종목부터 저는 수급이 몰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라고 보면 5월달이 중소형주에 있어서 모멘텀이 되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3월 4일, 3월, 4월 오히려 조정받을 때 미리 좀 깔아놓으면은 5월달부터 좀 단물을 좀 받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충분히 우리가 매수 기회를 누리면은
이후에 또 좋은 네. 수익이 보답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뭐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종목이 좀 친숙한 편이 있지만 스몰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르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애널리스트 분들이 써주시는 보고서와 그리고 사업 보고서 내용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역할을 대신해주기 위해서 탐방도 많이 다니실 텐데 2월에 혹시 좀 탐방 다녀온 회사 중에서 좀 눈에 네. 들어온 종목이 있을까요? 제가 이것도 작년부터 계속 커버 중인 종목입니다. 네. 인텔리안테크를 제가 최근에 공장을 다녀왔어요. 네. 언제 다녀오셨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다녔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한창 공장 증설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공장 옆에 사무동을 크게 지어서 기존 공장에 있는 R&D 인력과 사무 인력들을 전부 다 신사구로 옮깁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빈 공간을 전부 다 생산동으로 바꾸겠다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인텔리안테크가 최근에 뭐 우주 테마 관련해 가지고 크게 부각을 받았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주가가 좀 쉬고 있는데 저는 이 회사가 지금 주가가 사실 쉬는 이유 자체는 밸류에이션이 거의 이제 50배에 육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뭐 적정 주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회사가 지금 4월 달부터 증설 완료돼서 공장에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냥 보기만 해도 한 3배 정도 캐파 증설은 진행이 됐어요. 근데 제품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네. 4월부터 이렇게 증설을 3배 이상의 증설을 한다라는 거는 회사에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우주 관련된 사업은 향후 앞으로 계속 커지는 마당에 이 회사의 증설 효과는 저는 올해부터 바로 발생을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밸류에이션을 땡길 필요가 없는 게 실적이 성장하는 국면에 들어선다면은 주가는 거기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최근에 주가가 몇 달 사이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지만 저는 이 회사는 꾸준히 가져가도 될 좀 장기 투자해야 될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적정한 주가 가치 얼마로 보세요? 시총이 지금 6,178억 원 정도네요. 네, 네. 제가 너무 사실-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사실 목표 주가가 네. 있어요. 제가 9만 1,000원이 목표 주가인데 이제 공시적 리포트로 했던 네. 이 부분을 제가 탐방 가기 전에 작성을 한 주가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회사의 생산 캐파로 만들 수 있는 실적을 감안해서 50배를 줬을 때 그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증설을 했으니 이 부분은 또 추가로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탐방 갔다 오기 전에 리포트에 써주신 적정한 주가 가치가 9만 1,000원인데 갔다 오니까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봤을 때 추가 상승의 여지가 더 있어 보이고 수정된 리포트가 다시 나오겠죠, 그러면?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괴롭혔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